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왜 땅을 살 때만큼은 콩나물처럼 비교하지 않을까라는 질문에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마트에서 콩나물 2,000원치를 사면서 혹시 주변 마트 가격과 비교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희 와이프는 전단지를 꼼꼼하게 챙깁니다. 여기 100원 더 싸네. 이번 주는 여기서 장을 봐야 되겠다. 그렇게 한 푼이라도 아끼고 잘 샀다는 뿌듯함을 느끼곤 하죠. 그런데 말이죠, 땅을 살 때는 왜 그런 비교를 잘 안 할까요? 혹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이거 괜찮은 땅 같아요. 다른 데 알아볼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일단 계약부터 해야 되겠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괜히 급했나 좀 더 알아볼 걸, 그런 후회가 밀려오죠.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땅은 콩나물처럼 균일한 상품이 아닙니다. 땅의 위치, 형상, 도로, 접함, 지목, 주변 수요까지 다 달라요. 비교가 어렵습니다. 마트처럼 진열된 게 인터넷도 정답이 아니고 부동산마다 말이 다르고 심지어 정보조차 감춰져 있죠. 그리고 조급함, 좋은 땅은 빨리 사야 한다, 지금 놓치면 기회가 없다, 이 말들에 쫓기듯 결정한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20년 넘게 토지 투자 현장을 지켜봤습니다. 그 경험에서 얻은 가장 큰 교훈은 이것입니다. 좋은 땅은 빨리 사는 게 아니라 제대로 사는 것입니다. 제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땅을 사고 나서 땅을 치고 후회하지 않는 법, 땅을 사고 나서 땅을 치고 후회하지 않는 법, 핵심만 쪽쪽 뽑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은 땅 고르는 3가지 기준,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한 가지, 싸게 사는 것보다 중요한 진짜 원칙. 이 내용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다뤄드릴게요. 구독, 알림 설정 지금 꼭 해두세요. 후회 없는 땅 거래, 그 첫걸음은 저와 함께 시작해 보시죠. 땅은 인생에서 몇 번 없는 큰 선택입니다. 그 선택의 기회가 있느냐, 되느냐, 후회가 되느냐, 정보와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선택에 작은 힌트가 되길 바라며 저는 다음 영상에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땅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내용은요, 땅을 사기 전에 여러분들이 검토를 해서 최대한 실수를 줄이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한 10가지 정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가지. 그래서 첫 번째로서는 무엇을 할지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땅을 산다. 대부분 여기에 상담 오시는 분들은 이런 무엇을 할지를 결정을 안 하고 오기 때문에 사지도 못할 분들은 판단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무엇을 할지, 투자를 할지, 실제 뭔가를 건축할지, 아니면 나중에 오래오래 보유했다가 상속이나 정료로 쓸지, 이렇게 결정을 하고 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거죠. 첫 번째. 두 번째로서는 얼마의 수익을 올릴지 생각을 하고 땅을 사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얼마의 수익을 올릴지. 나는 100% 정도 수익을 올리고 팔 것이다. 200% 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팔 것이다. 아니면 300%, 500%, 1000%, 뭐 이렇게 10배 이상 나는 대박을 칠 것이다. 이런 어떤 계획이라도 실지 가능할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수익을 올릴 계획을 세우고 온다는 게 아주 또 중요하겠습니다. 세 번째로서는 주변이 어떻게 변할지 미리 조사해보고 땅을 산다. 이것도 아주 중요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변의 변화를 잘 모르고 부동산에서 하는 이야기만 듣고 판단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수를 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부동산들은 자기가 파는 땅이나 자기 지역이 최고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건을 팔아야 뭐 수익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그것보다는 반대 입장에서 주변이 어떻게 변할지 미리 조사해 본다면 실수를 최대한 줄일 수가 있고 어떤 땅을 살지 눈에 보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주변이 어떻게 변할지 미리 조사해 보고 땅을 사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세금은 어떻게 얼마나 부담할지 전문가와 상담하고 땅을 산다. 사실 대부분의 토지 투자자분들 부동산 비롯해서 세금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벌어야 세금을 낼 거 아니냐, 벌으면 좋은 거 아니냐,
물론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세금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땅을 못 파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20%나 10% 정도의 세금이라면 감당을 할 수 있겠지만 50% 이상의 세금을 낸다면 굉장히 이게 아까워서 땅을 매도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꽤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얼마나 어떻게 부담할지 미리 세무사와 상담을 해놓고 땅을 산다면 아주 좋은 투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예를 들어서 건축물을 건축한다든지 해서 비용을 공제할 방법을 또 찾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자, 다섯 번째는 누구의 명의를 살지 결정하고 땅을 산다. 앞에 세금 문제와 누구의 명의와도 밀접하게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하냐 공동으로 하냐. 부부 공동으로 갈 때는 세금이 나눠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세율 구간이 낮아져서 세금을 적게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독으로 했다가는 세금을 왕창 덤태기 쓰는 경우도 생기겠죠. 예를 들어서 뭐 2억, 3억 남았다. 그러면 1억씩 나눠갈 때 하고 2억을 혼자서 가져갈 때는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구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도 결정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언제 팔아야 할지 결정하고 땅을 산다. 이게 대부분 또 언제 팔아야 할지도 결정을 대부분 못 하는데, 물론 못 하겠죠. 왜냐하면 이게 시세가 올라줘야 파는데 타이밍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만약에 미래를 확실히 알 수 없다 하더라도 저 나름대로는 2년이나 예를 들어서 3년이나 5년이나 10년이나 이렇게 결정을 하고 땅을 산다면 좀 더 현실성이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 그 타이밍 온다면 내가 바로 행동을 할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언제 팔아야 할지 결정하고 땅을 산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누구와 상담하고 땅을 살지 결정한다. 물론 대부분은 공인중개사하고 상담을 하겠지만 때때로는 컨설팅이나 아는 지인이나 이장이나 마을 사람하고도 상의를 해서 땅을 사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물론 그분들은 전문가적인 견해가 없기 때문에 실패나 실수를 할 확률은 공인중개사보다는 훨씬 높게 되겠습니다. 무작정 싸게 산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고 가끔씩 잘못된 경우로 유통경로를 통해 사다가 또 사기를 당하거나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주의해서 누구와 상담하고 할지를 결정하고 땅을 사면 실패와 실수할 확률을 줄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덟 번째는 어느 지역에 땅을 살지 미리 결정하고 땅을 산다. 어느 지역이 지금 최고의 전국에서 땅값이 빨리 오르는지 아니면 상승률이 높은지 이런 거는 통계 정보로도 알 수 있고 또는 매스컴이나 이런 것을 봐도 충분히 알 수가 있고 인터넷 조회를 해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전에 검토해서 예를 들어서 SK 하이닉스 반도체가 들어오는 용인시 처인구다. 지금 가장 핫한 지역이고 땅값이 많이 오르죠. 이 지역의 땅을 산다고 결정을 했다면 이 주변 지역도 같이 보는 이런 투자의 방식을 선택한다면 실수와 실패할 확률을 많이 줄여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아홉 번째는 어떤 용도 지역에 땅을 살지 결정하고 땅을 산다. 자, 용도 지역이 관리 지역이냐, 아니면 녹지 지역이냐, 아니면 예를 들어서 농림 지역이냐, 이런 거를 잘 확인하고 땅을 사야 됩니다. 무조건 땅이라 해서 다 같은 땅이 아니고 굉장히 용도 지역이 땅 가격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건축물의 형태라든지 용도가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용도 지역에 땅을 살지를 사전에 미리 공부를 하고 결정을 하고 땅을 사면 실수와 실패할 확률을 줄일 수 있겠습니다. 자, 열 번째는 지목이 무엇인지 알고 땅을 산다. 자, 농지라는 것은 전답과수원 세 가지죠. 전답과수원. 이것은 원칙적으로는 농민들이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농민이나 작용할 사람들, 직접 농사를 지을 사람들이 살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근데 법인이 농지를 못 삽니다. 법인으로는 안 됩니다. 이거는 법인이 산다면 건축 허가를 받아가지고 살 수는 있겠지만 그전에는 안 되게 되겠습니다. 근데 법인은 임야 같은 경우는 살 수가 있죠. 이렇게 지목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이렇게 법인이나 농지를 살려고 할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지목이 무엇인지 조금 공부를 하시고 오신다면 실수와 실패할 확률을 확실하게 좀 낮춰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10가지로 제가 나눠봤는데요. 이 10가지를 여러분들이 숙지하시거나 이것을 적으셔 가지고 꼭 땅을 사러 현장에 가실 때는 참고해서 내가 실수와 실패할 확률을 어디서 발생할 수 있는지 미리 검토를 해서 오신다면 많은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 20년 토지 전문가로서 많은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런 10가지의 방식을 또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계속해서 동영상 시청해 주시면 또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에게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19 부동산 TV의 K반도체 벨트 토지를 사라 작가 이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왜 땅을 살 때만큼은 콩나물처럼 비교를 하지 않을까라는 질문에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마트에서 콩나물 2,000원어치를 사면서 혹시 주변 마트와 가격 비교를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희 와이프는 전단지를 꼼꼼하게 챙깁니다. 왜 여긴 100원이 더 싸지? 이번 주는 여기서 장을 봐야 되겠다. 그렇게 한 푼이라도 아끼고 잘 샀다는 뿌듯함을 느끼곤 하죠. 그런데 말이죠, 땅을 살 때는 왜 그런 비교를 잘 안 할까요? 혹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이거 괜찮은 땅 같아요. 다른데 알아볼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일단 계약부터 해야 되겠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괜히 급했나? 좀 더 알아볼 걸. 그런 후회가 밀려오죠.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땅은 콩나물처럼 균일한 상품이 아닙니다. 땅의 위치, 형상, 도로, 접함, 지목, 주변 수요까지 다 달라요. 비교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마트처럼 진열된 게 아니니까요. 인터넷도 정답이 아니고요. 부동산 말도 다 다르죠. 심지어 정보조차 감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조급함, 좋은 땅은 빨리 사야 된다, 지금 놓치면 기회가 없다, 이 말들에 쫓기듯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20년 넘게 토지 투자 현장을 지켜봐 왔습니다. 그 경험에서 얻은 가장 큰 교훈은 이것입니다. 좋은 땅은 빨리 사는 게 아니라 제대로 사는 것입니다. 자, 좋은 땅은 빨리 사는 게 아니라 제대로 사는 것입니다. 땅을 사고 나서 땅을 치고 후회하지 않는 법, 핵심만 쏙쏙 뽑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219 부동산 TV의 작가 이일구입니다. 내가 현장에 있으면서 만나는 모든 투자자들은 막연하게 땅을 사러 옵니다. 아마 속마음은 내가 조금 여윳돈이 있는데 이참에 저렴한 땅이나 하나 사서 3배, 5배 정도 벌어볼까, 또는 내가 음식점이나 편의점, 사무실, 공장, 창고 등 건축하려 하는데 그런 땅이 있을까요? 이런 생각이 대부분이라고 본다. 내가 약 한 200여 명의 넘는 고객에게 땅을 팔아보고 20년이 넘는 동안에 수천 명을 만나서 토지 투자 상담을 했었다. 그런데 위의 내용처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기란 엄청 어려웠습니다. 비율로 따져보자면 약 1%도 되는 1%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나 역시 처음으로 들어가 땅을 산다고 한다면 내가 상담한 대부분의 고객처럼 똑같이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세상에는 비밀이 있고 비결이 있고 지름길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런 길이 있다고 하면 대부분은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반에서 같은 선생님 아래 같은 교과서로 같은 시간에 공부를 하는데 왜 한 명은 서울대를 가고 다른 한 명은 전문대학도 떨어질까요? 나 역시 오랫동안 현장에서 일하면서 방법을 찾고 책을 읽고 책을 쓰기를 반복했습니다. 돈을 날리고 실패도 많이 했죠. 그런 경험에서 나온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내가 투자시킨 고객들은 판단도 빨랐고 토지 투자도 잘했고 수천 프로의 놀라운 수익률을 올리는 경우도 보면서 나는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책을 읽고 공부를 많이 한 것은 아니지만 현장 경험이 풍부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위에서 이야기하는 땅을 사고 후회하지 않는 10가지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한 분은 뉴욕에서 슈퍼마켓으로 약 1천억대 이상의 자산을 가진 분으로 대단한 땅 투자의 실력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자기가 어떤 땅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줬고 그런 땅이 나오면 무조건 사겠다고 전화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분의 조건은 대부분 4차선이나 2차선에서 접근이 가능한 계획관리에 네모 반듯한 땅이었습니다. 도로를 접하는 길이가 길수록 좋다고 이야기를 했으며 가격은 약 한 100만원 정도에서 왔다갔다 하는 땅을 원했습니다. 자신도 뉴욕에서 죽어가는 슈퍼마켓을 살릴 때 어떤 원칙으로 했는데 저렴하게 동네 잔치를 하면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흥행을 시키면서 슈퍼를 여러 지역에 알린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서울에서 고깃집으로 대박 가게를 만든 지인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때는 맞고 지금은 시대가 변했겠죠. 지금은 SNS 마케팅, 유튜브 등을 해야 돈을 벌 수 있는 시대입니다. 아무튼 옆길로 샜지만 그런 식으로 죽어가는 상가, 죽어가는 건물, 죽어가는 땅도 살리는 능력을 가졌고 지금까지 돈을 많이 번 것이었습니다. 자, 저 주변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땅으로 돈을 많이 벌는데 뭔 말이냐고 되물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죠.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주식에서도 처음에 산 주식이 대박을 칠 확률도 드러 나옵니다. 자, 100만 명, 1천만 명이 같은 행동을 한다면 동전 던지기도 50% 확률로 안면이 나오는 것처럼 주식에서도 약 20%의 확률로 수익을 낸 사람이 나오고 그 중에서 3% 정도는 초대박이 터질 수 있습니다. 그럼 약 810만 분의 1 로또는 어떤가요? 800만 명 중에 한 명은 매주 15억 정도의 복권에도 당첨이 되겠죠. 이것은 행운입니다. 다시 그렇게 하라면 절대로 다시 하지 못합니다. 우연한 행동을 실력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무모해지고 모든 것을 잃고 노숙자 신세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투자는 오늘도 수익을 내고 다음번에도 수익을 내고 그 다음번에도 수익을 내서 계속해서 수익을 내는 그런 방식입니다. 자, 여러분도 땅에서 그렇게 행운을 바라기보다는 수익을 내는 그런 방식이 됐으면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투자라는 행위가 몸에 체화되어서 동물적인 감각으로 물건을 발견하고 매수하고 보유해서 기다려서 좋은 타이밍에 매도해 양도세를 내고 원금과 수익을 합쳐서 다음번에는 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수익을 올리기 위한 방법을 이야기하고 설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치고 후회하지 않는 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 119 부동산 TV의 작가 119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왜 땅을 살 때만큼은 콩나물처럼 비교하지 않을까라는 질문에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마트에서 콩나물 2,000원짜리 사면서 혹시 주변 마트의 가격과 비교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물론 있겠죠. 저희 와이프도 전단지를 꼼꼼하게 챙깁니다. 여긴 100원이 더 싸네. 여기 더 주는데 여기서 장 봐야 되겠다. 그렇게 한 푼이라도 아끼고 잘 샀다는 뿌듯함을 느끼곤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땅을 살 때 왜 그런 비교를 잘 안 할까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이거 괜찮은 땅 같아요. 다른 데 알아볼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일단 계약부터 해야 되겠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괜히 했나? 급했나? 좀 더 알아볼 걸. 그런 후회가 밀려오죠.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땅은 콩나물처럼 균일한 상품이 아니죠. 땅은 위치, 형상, 도로, 접함, 지목, 주변 소요까지 다 달라요. 비교가 어렵습니다. 마트처럼 진열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인터넷도 정답이 다르고 부동산마다 말이 다르고 심지어 정보조차 감춰져 있죠. 좋은 땅은 빨리 사야 한다. 지금 놓치면 기회가 없다. 이런 말들에 쫓기듯 결정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저는 20년 넘게
토지 투자 현장을 봐왔고 지금도 중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경험에서 얻은 가장 큰 교훈은 좋은 땅은 빨리 사는 게 아니라 제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땅을 사고 나서 땅을 치고 후회하지 않는 법 핵심만 쏙쏙 뽑아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땅을 사고 나서 땅을 치고 후회하지 않는 법 핵심만 쏙쏙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시청하신다면 구독, 알림 설정 지금 꼭 해두시고 계속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현장에 있으면서 만나는 모든 투자자들은 막연하게 땅을 사러 옵니다. 아마 속마음은 내가 조금 여윳돈이 있는데 이참에 저렴한 땅이나 하나 사서 3배에서 5배 정도 벌어볼까? 또는 내가 음식점이나 편의점, 사무실, 공장, 창고 등 건축하려 하는데 그럴 땅이 있을까요? 이런 생각이 대부분이라고 본다. 물론 다른 생각도 있을 수 있지만요. 제가 200여 명이 넘는 고객에게 땅을 팔아보았고 20여 년 동안 수천 명을 만나서 토지 투자 상담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의 내용처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기란 엄청나게 어려웠죠. 비율로 따져보면 약 1%도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마 나 역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땅을 산다고 한다면 내가 상담한 대부분의 고객들과 똑같이 할 것이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세상에 비밀이 있고 비결이 있고 지름길이 있다. 사람들에게 그런 길이 있다고 하면 대부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반에서 같은 선생님 아래서 같은 교과서로 같은 시간에 공부를 하는데 왜 한 명은 서울대를 가고 다른 한 명은 전문대학도 떨어지는 것일까? 나 역시 오랫동안 현장에서 일하면서 방법을 찾고 책을 읽고 책을 쓰기를 반복했다. 돈을 날리고 실패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경험이 쌓여서 이런 동영상을 촬영하게 되었고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투자시킨 고객들도 판단도 빨랐고 토지 투자도 잘했고 수천 프로의 놀라운 수익률을 올린 경우도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책을 읽고 공부를 많이 한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현장 경험이 풍부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위에서 이야기하는 땅을 사고 후회하지 않는 10가지를 철저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한 분은 뉴욕에서 슈퍼마켓으로 약 1천억대 이상의 자산을 가진 분으로 대단한 땅 투자의 실력을 가진 분이었다. 자기가 어떤 땅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땅이 나오면 사겠다고 무조건 전화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분의 조건은 4차선에 접근이 가능한 계획관리, 네모 반듯한 땅, 도로 접하는 길이가 길수록 좋고 가격은 100만원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 자신은 뉴욕에서 죽어가는 슈퍼를 살릴 때 무조건 처음에 저렴하게 동네 잔치를 하면서 사람을 모아서 흥행시키면서 슈퍼를 지역에 알린다고 했다. 그 이야기는 서울에서 고깃집으로 대박 가게를 만든 지인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때는 맞고 지금 시대는 변했습니다. 지금은 SNS의 마케팅으로 해야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시대이죠. 아무튼 옆길로 샜지만 그런 식으로 죽어가는 상가, 죽어가는 건물, 죽어가는 땅도 살리는 능력을 가졌고 지금은 돈을 많이 번 것이다.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하던 뒤에서 이야기하던 제가 땅을 사기 전에 반드시 지켜야 할 10가지 원칙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반드시 지킨다면 여러분도 돈을 벌 수 있을 것입니다. 제 주변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땅으로 돈은 많이 벌던데 뭔 말이냐고 되물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죠.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주식에서도 처음에 산 주식이 대박을 칠 확률도 드러 나옵니다. 100만 명, 1천만 명이 같은 행동을 한다면 동전 던지기도 50% 확률로 앞면이 나오고 주식에서도 20% 확률로 수익을 낸 사람이 나오고 그중 3%는 초대박이 터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810만 분의 1이라는 로또는 어떤가요? 약 한 800명 중에 한 명은 매주 15억 이상 복권에도 당첨이 됩니다. 이것은 행운이죠. 행운. 다시 그것을 하라면 그렇게 하라면 절대로 다시 하지 못합니다. 우연한 행운을 실력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무모해지고 모든 걸 다 잃고 노숙자 신세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투자, 오늘도 수익을 내고 다음번 투자에도 수익을 내고 그 다음번 투자에도 수익을 위해서이죠. 그런 수익을 절대적으로 계속해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투자의 방법을 알아야 되고 투자를 하기 전에 꼭
지켜야 될 원칙이 있는 거죠. 자, 저희 관점에서 제가 생각하는 투자라는 행위가 몸에 체화되어 있어서 동물적인 감각으로 물건을 발견하고 매수하고 보유하고 기다려서 좋은 타이밍에 매도해서 양도세를 내고 원금과 수익을 합쳐서 다음번에 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수익을 올리기 위한 방법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설명하는 것 뿐입니다.